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언젠가 네가 나를 우러러볼 거야. I'll be a rock bottom to the top. 무시로 짓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잡초. 나는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쓰러지지 않나.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나는 돌멩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싸대기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제목을 네. 어제 이제 기각 결정 나기 전에 뽑았습니다. 이게 기각이 되든 안 되든 네, 끝났다. 윤석열은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뽑았는데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올리시는 게 간만에 기분 째진다고. 수요일 날은 정말 장난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이제 있었는데 네. 막 펑펑 울더라니까요. 옆에서 막 엉엉 울고 막 아. 소리 지르고 난리 났습니다. 막 분해가지고 네. 막 부들부들 떠시고 막. 네.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나 했는데 예. 일부러 내색한 건 아닌데 이게 실실 쪼갰나 봐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되게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신다고. 예, 뭐 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숨길 수는 없는 거죠. 좀 고소하다 그럴까? 느낌이. 네. 깨고소하. 그러니까 지금 그 최고의 드라마, 반전 드라마. 예, 완전 최고의 반전 드라마. 지금 넷플릭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굳이 뭐 이런 드라마 볼 필요 없이. 네. 이거 지금 한국 정치 드라마가 제일 재밌는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각색 연출의 한동훈, 윤석열 했는데 잘못 썼어. 결말을 잘못 썼어. 우리 편이었나? 그러게 말이에요. 도와준 것 같아요, 마치. 선생님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 한 달 동안에 흐름. 예.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재명 대표가 상태가 어떠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요양하려고 시골에 내려 살 때 노 전 대통령 보도가 막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때였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몇 가지씩 언급들이 나오는데 언론에서 그걸 가지고 뭐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뭐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매도를 했는데 내용을 보고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몹시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좀 안 좋은데 내용들이. 그러고선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그게.
만약에 가까운 데 있었으면 뭔가 좀 조치를 취하든 뛰어보기라도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네. 그래서 그때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심리 상태가 흐르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좀 해왔는데 예. 뭐 몸이야 당연히 20일 넘게 단식을 하셨으니까 엄청 안 좋겠죠. 오늘도 네. 보면 뭐 휠체어 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그 지팡이 예, 짚고 그러는데 어우. 그렇죠. 그런데 22일 날이에요. 예. 그날이 단식 한 21일인가 22일 네네. 했을 때인가? 네. 그린 이날 그리고 그게 가결된 날입니다. 예. 체포동의안이. 네네 수요일 날. 네, 그럼 보통 20일 넘게 단식을 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그러면 좀 네네. 충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아하. 심리적으로. 네. 그래서 입장문이 좀 이렇게 뭐랄까 슬프게 우울하게 네. 약간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날 입장문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우리 역사는 늘 진퇴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비장하게 시작해요. 가결이 된 뒤인데. 네, 가결된 뒤에 아하. 발표하신 건데. 네. 그래놓고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요거가 뭐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더 개혁적인 민주당. 그래서 마지막 대목은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릅니다.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습니다. 네. 결국 국민이 승리했고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습니다. 이거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에요. 예. 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여유롭고 아하. 그 다음에 투지가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제 그 당시는 네. 이제 가결이 돼서 분노했고 사실 그렇죠. 이제 많은 시민들은 시리에 이제 막 빠질 수도 있고. 민주당으로 뛰쳐가자. 그렇죠. 도대체 배신자 이놈들이 누구냐? 네. 너 배신했어 안 했어? 막 밝혀라 이러고 막 좀 우왕좌왕하고 사실 좀 그렇죠. 막 분하고 맞습니다. 슬프고 막 이럴 때였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리에서 등에 칼 꽂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팔 꽂은 날이죠. 그 동료들이 몇 명이었죠? 20몇 명인가? 30명 정도 30몇 명. 거의 29명, 30명이 칼 꽂혔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뭐 당연히 부결인 것처럼 말하고 뒤에서 칼 꽂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뭐 분노의 표시든 그렇죠. 실망의 표시든 이런 게 네. 하나도 없어요. 딱 의연해 글이. 그래가지고 야 이재명 대표가 멘탈은 굉장하구나. 어허. 멘탈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일단 정신적인 문제는 몸만 잘 챙기면 되겠다. 야 이런 거는 진짜 아니 저희들은 사실은 보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자시니까 네. 그분의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가 네. 이런 걸 딱 비춰봤을 때 굉장히 건강하다 심리가. 그렇죠. 그래서 좀 마음 확 놓게 됐어요. 그때 이미 걱정할 거 없다. 이 사람은 구속돼도 괜찮겠다. 이 정도면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불하지 않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잤거든요. 저희들 다시 한번 못 잤어요 그날. 글쎄 다 그러더라고요. 수요일에 진짜 열받아가지고 진짜. 나보고 잠 못 잤죠. 그래서 아니요 잤는데 그랬더니 아. 막 실망하는 기색인데 저는 이것 때문에 잔 거예요. 이걸 보고 발표한 글을 보니까 이거는 뭐 걱정이 없겠다. 물론 기각되면 제일 좋은데 안 되더라도 걱정할 게 없겠다. 아주 뭐 투지가 넘치잖아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불구속을 네네. 하게 된 것은 네. 당연한 결과긴 한데 아슬아슬했죠. 네네. 왜냐하면 윤석열 일당이 네. 그 판사한테 회유나 압력을 안 했을까요? 이거 다 그거 걱정했죠. 회유 압력 뭐. 전 당연히 했을 거라고 봐요. 네. 어떻게든. 구삼학번이가 그렇다더라고요. 어떻게든 했을 거라고 네. 봐요. 어떻게든. 그런데 기각을 했었다는 것은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판사가 정의로운 사람이거나 네네. 아니면 정의롭진 않더라도 현명한 사람이라든가 현명한 사람. 머리가 돌아가는. 이제 분위기가 판이 그렇죠. 슬슬 끝나간다 이놈들. 그것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건 너무 위험한 판결이다. 역사에 남을 판결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 역사에 이거 길이 남을 판결이죠 지금 이게. 제1야당 대표를 네. 별 내용도 없이 아무 전 내용- 세계 최초 아닙니까 이게? 네, 구속 영장을 쳤다? 네. 이거는 길이길이 자기한테 그렇습니다. 오명으로 남을 거잖아요. 네. 앞으로 창창한데. 그럼요. 이제 49살인데 지금. 그리고 다음번에 정권 바뀔지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고민을 했다면 현명한. 이거 영장 청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너무 무리하다 싶을 거예요. 네. 지금은 당장 윤석열한테 뭐 불려가서 회 얻어 먹을지도 모르지만 이게 방사능인데. 장기적으로 자기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거는 그리고 자식들 보기에는 부끄럽다. 뭐 네.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하. 그래서 꽤 시간이 걸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고를 했다고. 그러니까요. 네. 원래는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기각이 되는 거라 그러면은 좀 12시 전에 일찍 끝날 거다. 네. 그리고 오히려 12시를 넘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구속으로 갈 수 있는 좀 불안함이 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새벽에 다 불안해했어요. 네, 맞아요. 다 불안해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네. 굉장히 고심을 한 것 같고 네. 판사 입장에서는 일부러 늦게 네. 기각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떤 오히려 좀- 사람들은 반대로 네네. 새벽에 다 잘 때 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 네네. 뭐 이런 얘기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글쎄 이제 그럴 네. 분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기각은 미리 결정 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자기를 내서. 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더 생각을 해서. 내부에서 고민하고. 근데 어쨌든 뭐 결론은 좋게 나왔습니다. 네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이 그냥 무도하게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네. 사방팔방. 근데 거기에 모두가 협조하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 그리고 사법부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을 거란 말이죠. 네. 예전부터 검찰 시절부터 사찰도 했고 판사들. 그렇습니다. 네, 막 우습게 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런 판결들, 즉 윤석열 정권이 원하지 않는 네. 공정한 판결을 한 사람이 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아하.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그런 저항이 시작될 수 있다. 예. 그래서 레임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기각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이 네네. 이런 정도의 큰 파장을 불러올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아. 사실 시작할 때. 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아 얼마나 절박하고 답답하면 네네. 저렇게 단식 투쟁을 시작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 이 단식 투쟁이 네네. 한국 정치판을 뒤흔들 것이다. 아하. 전국을 강타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네.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전국을 강타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자, 이 윤석열 정권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네. 공작 정치를 하는 집단이고요. 예. 공작을 통해서 정계 개편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계속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 정계 개편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재명을 구속시키든 네. 퇴진시키든 약화시킨 다음에 네. 수박들이 당을 장악해서 네네. 수박들이 공천을 많이 주고 수박들을 네. 뭐 비대위 같은 거 그렇죠. 해가지고. 총선을 치르면 네. 설사 국힘당이 지더라도 수박들을 빼가면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네, 정계 개편을 하고. 정계 개편은 가능하단 네네. 말이죠. 그 아니면 협치는 아니지만 이제 이중대처럼 네네. 민주당을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그걸 쪽으로 집중을 했던 건데 네. 수박들로 하여금 당권을 장악하도록 잘 안 됐죠. 네. 완전 이번에 폭망한 거죠.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다음 시나리오는 뭐냐? 아하. 이재명 구속시키고 당내 분열이 심해질 거 아닙니까? 네. 갈등과.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당권을 탈취하든가 그게 안 되면 분당해서라도 탈당하고. 네, 제3지대로 가든 뭐 하든 해서 여기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이런 민주당을 그냥 약체화시켜버리겠다. 예, 예. 이런 구도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덜컥 단식을 시작했네.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처음에는 비웃었죠. 네네. 아, 뭐 해봐라. 우리 언제 하라 그랬냐? 뭐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입니다. 뭐 우리가 언제 하라고 그랬냐? 단식하라 그랬냐? 자, 진짜 그다음에 뭐 논평하고는 진짜. 뒤로는 뭐 먹고 있지 않냐? 네. 등등 저러다 말겠지. 한동훈 잡범. 네, 맞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끔찍했습니다 그 발언은. 그게 초기죠. 초기. 네네. 근데 열흘 넘어가고 네. 20일 넘어가고 거의 인간의 극한 상황, 네. 극한적인 단식 투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20일 넘어가면 기록이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인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마 그럴 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었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아. 엄청난 단식을 한 거예요. 네. 이때쯤 되니까 그런 얘기 쏙 들어가요. 아하. 왜냐면 뭐 뒤에서 뭐 먹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고 확 보면 언제 해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못 들어가고 그 정도 되니까 동정 여론이 막 생기고. 예. 많이들 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민주당이 투쟁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하죠. 아. 그동안 우유부단했던 민주당이 네네. 강력하게 싸워야 된다. 싸워라. 대표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네네. 총력 투쟁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민항쟁도 서서히 더 커질 조짐을 보이고. 그럼 윤석열 집단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를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급한 거죠. 네. 야 이번에 안 되겠다. 빨리 구속시키자. 아하. 그래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 빨리 다 해가지고 회기 중에 아. 청구하고 제가 이제 쓰는 소설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말씀은 단식 투쟁이 예 저들을 더 급하게 했다는 말씀이군요. 초조하게. 초조하게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치게 하고. 영장을 빨리 쳤어요. 아, 무리하게 했다. 윤석열 외국 가서 사인했잖아요. 맞아요. 전자결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로. 왜냐면 네네. 여유 있게 그럼 나 다음 회기해. 내가 왔다 간 다음에
아니, 저희들은 이제 그게 네. 야, 씨, 저기 가서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 시나리오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기각이 될 거를 쟤네들이 예상을 못했을까 윤석열이 왜? 그렇죠. 예,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 이제 지금 말씀에 의하면은 얘들이 서둘렀다. 서둘렀다. 아, 그 말씀이 훨씬 일리가 있네요. 전적 일자도 빨리 하고 어허. 그럼 빨리 해. 그러고서 이제 압력 막 넣고 막 판사 뭐 이런 거 했겠죠. 이제 근데 이제 안 맞는구나. 시간이 짧아. 아, 짧았어. 캐비넷 준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시간도 짧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는 예상대로 안 흘러간 거죠 상황이. 네. 가결이 된 것까지는 자기네 예상대로 됐는데 그렇습니다. 엄청난 국민적 그 분노가 네, 폭발했어요. 수박들에게. 네. 그러면서 수박들이 오히려 확 찌그러지면서 이재명의 입지가 더 대표 입지가 커졌어요 네. 당내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실패한 거죠. 분당을 해도 실패한 거예요. 특히 그 원내대표 네, 박광훈.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끝까지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막 분위기가 막 장난 아니었다는데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국회의원 해본 중에서 그런 의원총회는 거의 뭐 처음 봤다고 뭐 어마어마한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그런 뭐 작살날 분위기 되니까 이제 그때서 내려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날아간 게 또 컸던 것 같아요. 컸죠. 만약 그게 안 날아갔으면 다시 또 약간 좀뭐 네, 전열을 정비해서. 전열을 정비해서 뭐 또 뭐 사실 기각 전까지도 그랬어요. 아. 방송에 나와서 이상민이 뭐니 이런 아. 분들이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네네. 큰 소리 빵빵 치고. 예.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아. 네, 우리는 뭐 이미 다 뒷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국민적 분노에 의해서 수박들이 꼼짝 못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됐죠. 예. 이렇게 되면 분당도 의미가 없어져요. 예. 왜냐하면 수박들 그렇죠. 지금도 나가면 나가봐야.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금 잘 된 거죠. 네. 아. 오히려 이제 나가라. 순수한 그런 네. 불순물들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민주당이 이긴다고 봐야죠. 그 수박들이 만든 당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 그럼 다음에 만약에 이재명이 장악한 민주당이 네. 총선에서 개혁적인 인사들을 공천을 하고 네. 다수당이 된다면 정계 개편 아웃입니다. 네. 구상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정계 개편 기도에 그야말로 파탄을 선고한 사건이다. 야, 이 단식 투쟁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까지 나올 수 있구나. 이거 이게.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네, 선생님 네, 생각에도. 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 못했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것은 네네. 수박 청산의 결정적 계기를 잡은 거예요. 이번에.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은 예. 수박이거든요. 수박. 네. 내부의 적.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심리를 분석해 볼 때 네. 외적인 공격, 외부의 적에 의한 공격을 무서워한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그랬으면 뭐 정치했겠습니까? 네. 성남시장부터 엄청난 탄압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예, 예. 그 정도면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을 텐데 아하. 점점점 더 강한 데로 도전하잖아요. 네. 더 강한 공격이 올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걸 무서워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잘 싸워요. 네. 그래서 뭐 옛날에 어디 인터뷰에서 모기떼라고 표현도 했어요. 그런 공격을. 어허. 모기가 물면 뭐 가렵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래서 오히려 투지가 더 불타오르면 불타오르지 그런 공격을 당해서 뭐 구속을 시키고 뭐 이런다 그래서 겁먹을 사람 아니거든요. 예. 근데 등 뒤에서 칼 꽂는 경험은 처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은 왜냐하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는 내부의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사람들 이제 네. 다 데리고 자 이 일 해보자 저 일 해보자 이러면 재밌었겠어요. 근데 민주당 대표 되고 나서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네. 뒤에서 막 칼 꽂고 다리 걸고 바지 행정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행정하고 틀린 거죠. 네. 바지가랑이 막 붙잡고 끌어내리고 욕하고. 네. 근데 걔네들을 한 번에 치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만약에 초반에 쳤다면. 네네. 그럼 뭐 당권 투쟁이니, 네. 그 다음에 파벌 투쟁이니. 또 뭐 조중동이 엄청 썼겠죠. 아, 또. 그럼요. 이재명이 뭐. 당을 네. 사당화시키려고 한다더니 네네. 이낙연계나 이쪽 수박들은 난리를 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성공 못하죠. 아하. 성공하더라도 분열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만 분열되는 게 아니라 국민도 분열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칠 수가 없었지 않냐 초기에는. 그럼 언제 쳐야 되냐? 네네. 이번에 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네. 이번에 적기인 거예요. 적기.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그렇죠. 결과적으로. 누굴 쳐면 되는지가 딱 드러나 버린 네. 거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치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표가 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이재명 대표가 치면 안 돼요. 아. 국민이 쳐야 되거든요. 국민이 쳐야 된다. 네. 아. 그리고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치를 잘 했습니다. 성남이나 경기도에서. 어. 문제가 생기면 네. 의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상대파 어허.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시민들이나 경기도민 여론을 이렇게 네, 민심을. 민심을 움직여가지고 민심에서 막 항의 전화하고 뭐 이래가지고서 그 그렇군요. 사람들이 굴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국민을 믿고 진짜
네, 국민에게 네. 의거하는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참 특색이 있었던데 네네. 이 민주당 대표 대선 그걸 못 봐서 제가 아주 아쉬워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그동안은 좀 저희들이 다들 답답해했죠. 그러니까요. 기본소득도 날리고 네. 대선 전에 네. 그래서 저렇게 좀 이제 너무 타협적이지 않냐. 타협적이고 사이다 어디 갔냐 사이다 이랬는데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일찍 싸움을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예. 있는데 네네. 생각해 보면 그때 했으면 아하.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 한판 승 어허. 그냥 수학 완전히 싹 척결 내쫓지는 않았지만 네. 민주당 내에서 이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애들이 발언권이 확 사라지고 예. 영향력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개혁의 발목 잡으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네. 가결표 찍었냐 그때? 지금 안 찍은 사람들도 너 찍었지? 나 진짜 안 찍었어요. 막 이러면 그 상황이라서 네. 저항하면 이제 반대하면 딱 찍히 너구나 너 명단에 빠진 놈이 너였구나 네네. 이런 상황이라서 얘네들이 조심하거든요. 야, 완전히 그 이재명 대표 체제로의 이제 정말 한판승이죠. 전열이 정비가 딱 된 거네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꽤 긴 시간이 걸렸지만 수박 네네. 척결을 한 방에 냈다 이번에 아하. 단식 투쟁을 통해서. 야. 그걸 또 노렸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네네. 그 다음에 민주당을 반윤석열 투쟁으로 견인해냈죠. 예. 단식 투쟁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꿔서 거기에 방해하는 수박도 치면서 네네. 그리고 국민항쟁에 최선봉에 서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 직접 국민항쟁이라고 말을 한 거죠. 하죠. 국민항쟁이라고 얘기를 한 자기 거죠. 표현. 네, 자기 표현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항쟁에 동참하고 네네. 또 그 다음 발표에서 국민항쟁의 최선두에 서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네. 발언인데 이런 걸 통해서 국민항쟁의 불씨를 확 지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잡은 거예요. 어허. 단식 투쟁을 통해서. 네, 세 가지라면은 그러니까 정계 개편 시도를 무력화시키고 분쇄했고 네. 수박 청산을 수박 했고, 청산했고. 국민항쟁에 불씨를 당겼고 항쟁의 불씨를 당겼다. 그렇죠. 이거를 단식 투쟁으로 이뤄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뒤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을 거예요. 답답하다가 이제 지금 오늘 뭐 해서 뭐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구속 그렇죠. 그러면 정말 추석 밥상에 그렇죠. 쟤네들이 노린 게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동훈이 노리는 게 무력하게 패배감, 분열 뭐 이런 거. 추석 밥상에 이제, 그렇습니다. 야, 이제 수박이 들썩들썩하고 그렇죠. 네. 이재명에 대한 기대가 이재명 다 이제 분명히 백현명에서 돈 받았겠지. 네, 뭐 이런 분위기로. 맞습니다. 악마와도 성공하고 예.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단식 투쟁으로 일거에 뒤집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뭐 노리고 한 건지 네, 아니면 네. 비장한 각오로 목숨을 던져 투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건지는 알 수 없으나 네네. 뭐 그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아. 만약에 뭐 연락 오신 건 없었어요, 선생님한테? 없었습니다. 만약에 노리고 했다면 엄청난 정치인이에요. 아. 전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의 실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있었는데 네네. 만약에 노리고 한 것이라면 이거는 네. 대단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노렸든 안 노렸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아주 훌륭한 정치인 이재명의 탄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네. 그게 참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네. 이재명의 시간이 사실 시작된 거 아니냐 이제.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행정가로서 유능하다는 점 때문에 대권 주자로까지 올라간 그런 거죠. 사람이에요. 사실은 항쟁 때 지도를 좀 했지만. 네네. 근데 이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돌파하면 네. 이 정치인으로서 엄청 유능한 거예요. 아. 그럼 당연히 네.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를 잇는 네네. 굉장히 강력한 정치 지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이 말씀을 누가 그때 했었거든요. 박지원 의원이었나 누가 했어요. 근데 저는 네. 그때만 해도 아 그래 그러면 좋지만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이 9월 한 달 네. 내 과정을 보고 지금 특히나 이제 오늘 네. 상황에도 놓고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정말 네. 그 정치인 이재명 예, 탄생이 네. 예, 정말 우뚝 솟았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국민항쟁의 선두에 서서 이걸 승리를 끌면 네. 뭐 대체 불가능한 정치 지도자로 자리 잡을 겁니다. 네. 뭐 차기 대통령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이제 이걸 놓고 봤을 때 네. 어쨌든 간에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결국 네. 이제 투쟁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단식 투쟁이라고 하는 목숨을 건 투쟁이죠. 목숨을 건 투쟁이었고 처음에 이놈들도 한 2, 3일 지나갈 때 얼마나 그 야비하게 깐족깐족됐죠. 깐족거리면서 네네. 근데 점점 시간이 넘어가니까 걔네들도 할 말을 잃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사도 그렇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윤석열 찍었는데 이재명이 사실 똑똑하고 불쌍해. 막 이런 얘기들이 까면서 맞아요.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예.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진정성, 네. 투쟁의 진정성, 네. 목숨을 걸 투쟁 이런 거 대단한 거죠. 그 진정성을 울림이라는 갖고 것은. 있는 투쟁. 그렇습니다. 또 투쟁의 진정성. 예. 이것이 이제 싸움을 많은 승리로 사람들, 이끌었다.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수요일 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만 해도 좀 사실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날 제가 생각 드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그날 이제 세 개가 통과되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네,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검사 탄핵이 네. 통과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데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이 두 가지가 대단하다. 네. 사실 한덕수나 이 검사 탄핵도 우리는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좋죠. 아주 좋은 일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얻어낸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성과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뭔가 답답하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것도 보세요.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가결안이 만들어져 그날 통과됐잖아요. 네네. 그걸로 수박은 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발목 잡던 대표의 발목 잡던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네. 동시에 공격이 시작되잖아요. 해임안 통과, 검사 탄핵. 네네네. 이거는 거기 이제 또 다 걸었더라고 또 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는 공격당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격으로. 반격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이 무력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예. 이제 그건 사실 본인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수박의 문제인데 네. 수박들 청산하고 본격적인 대반격을 시작하는 서막이 열린 거 아니냐. 그걸 보여주는 네. 사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때 거기에 이제 매일 촛불 문화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제 많은 시민분들이 제가 아는 분도 부산에서 옷가게 하시는 분인데 가게를 접고 이틀이나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뭐 알바들이 잘 팔죠 그래도 그랬더니 못 판다는 거예요. 알바들 단골 장사기 때문에 네. 당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게를 접고 올라왔는데 그때 시민분들이 다들 정치인들이 막 뭐라고 하면 무조건 탄핵 외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싸워라. 그러니까 민주당 보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죠. 뭐 촛불 집회 현장에서도 민주당 의원들 올라오면 싸워라 그러고요. 그렇죠. 그 21일 날 여의도에서도 네, 가결되는 맞습니다. 그날에서도 계속 싸우라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국민들의 싸움에 대한 여망과 어떤 이재명 대표의 이 투쟁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의 단합 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딱 만나게 된 그렇죠. 그런-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걸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 거고 예. 그 압력 속에서 민주당이 투쟁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거죠. 야 정말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끌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에게도 그렇지만 네. 사실 한국 정치사에서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에게 사실은 참 답답하지만 네. 제대로 된 공격을 못하고 네, 국민들만 거리에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드디어 거대한 반격에 야. 단초가 마련되었다. 예. 그리고 선두에는 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도 그렇습니다. 서 있다. 이렇게 본다면 중요한 분기점에 이제 이른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어제 보니까 이놈들이 노린 게 많았습니다, 선생님. 노림수가.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 2개가 걸려 있었어요, 재판에.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국가보안법이 걸려 있었고 그다음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두 맞습니다. 가지가 다 지금 쟤네들 좋은 대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국군의 날 뭐 열병식 겸해서 뭐 그 열병식 맞습니까? CG 네. CG까지 나오고. 네, 진짜.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거기서 이제 윤석열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전쟁 선동을 하고 거의 뭐 히틀러 흉내를 내더라고요. 근데 차에서 떨어질까봐 손 꽉 잡고 있더니 되게 불안한가 봐요. 예, 불안하긴 불안하겠죠. 근데 이 네 가지를 다 사실 하면서 이제 원래 이제 이재명이 딱 구속이 돼야 디데이죠. 자기들로서는 이게 이제 완전히 완성되는. 어.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구속되고 국가보안법은 부활시켰고 네. 대북전단 또 날리면 되고 그렇죠. 이제 전쟁 열병식 퍼레이드 했고 네. 이런 완전히 이제 정말 전쟁의 체제로 딱 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휘청해버리는. 그렇습니다. 네, 어제의 그 아주 그 사람들로서는 뼈 아픈 날일 겁니다. 정말 그야말로 폭탄주를 네. 마셔야만. 근데 폭탄주를 마셨는데 폭탄이 여기 네, 그러니까. 배 속에 터져버리는. 네네. 정말 그야말로 폭탄이 들어있는 주를 먹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런 날이었던 거죠. 예. 이 일련의 흐름은 대단히 위험하죠, 사실. 네네.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고 국가보안법은 되살리고 예. 또 대북전단 금지법은
카펀이라고 평가해주고 예. 그리고 국군이라는 행사를 부활시키고 네.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흐름이죠. 공안 그러게 통치와 말입니다. 전쟁으로 가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히 위험한 것은 이 대북전단금지법인데요. 네. 이 대북전단금지법 문제가 이미 이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이 네. 국진당이랑 그 윤석열 정권에서 예. 되살리겠다. 확성기하고 네. 이 대북전단을 날리겠다. 근데 확성기는 법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네. 금지된 게 없습니다. 하면 돼요. 근데 대북전단 금지법이 있어서 법이 있는 거죠. 날리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헌재에서 부결시켜가지고 그 위헌 결정을 받아가지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없애면 마음껏 전단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예. 비라를 이걸 시작하려는 거거든요. 지금. 네. 네. 아 근데 이 확성기하고 대북전단은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빠른 길이죠. 예, 중요한 그 단초가 네. 될 수 있어요. 네. 도발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박근혜 정권 때도 확성기 때문에 북에서 그때 날짜를 정해놓고선 네네. 8일인가 뭐 안에 안 네네네. 하면 조중격파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확성기다 되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버티다가 안 되니까 그걸 중지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전쟁 나니까. 전쟁 나는 거죠. 북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까? 박근혜보다 훨씬 더 싫어하는데 윤석열을. 그래서 만약에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면 전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또 대북전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도발을 해서 전쟁을 기어 일으키겠다는 네. 얘기거든요. 매우 위험하죠. 근데 거기에 헌재가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이건 참 안타까운 건데 이거는 빨리 윤석열 정권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재에서 판결한 내용을 보니까 아니 뭐 전단 달린다고 해가지고 뭐 별일이 있겠냐? 예. 어? 뭐 그런 식으로 판결을 했더라고요. 별일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이죠. 네. 뭐 우리가 옆집에 포 쐈는데 뭐 별일 있겠냐? 우린 별일 없죠. 예. 근데 옆집에서 화가 나죠. 네. 포 쏘면. 아니 실제로 지난번에 한번 그 전단에다가 실제로 북에서 쏴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거 이제 그것도 박근혜죠. 예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사실 전쟁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그것 때문에 연락사무소도 폭파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대북전단 문제였죠. 예,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잘 처리 안 했으면 전쟁 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정말로 전쟁을 하는 길로 치닫고 있다. 네. 잘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일단 그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는 전쟁에서는 일단 실패를 했는데요. 네. 다른 이제 국가범법을 통한 공안 탄압, 네, 그다음에 대북전단이랄지 네. 이런 열병식을 통한 이제 북과의 전쟁, 네. 이거는 좀 노골적으로 네. 그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노래를 한 곡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탄핵하라. 네, 노래를 한번 듣겠습니다. 정치를 오염시키고 언론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역사를 오염시키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네. 총 대신 촛불 들고 모두 나서자. 오염수를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친일파를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정치를 오염시키고 언론을 오염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역사를 오염시키네.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네. 총 대신 촛불 들고 모두 나서자. 오염수를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친일파를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오염수를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친일파를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예, 이제 여러분 탄핵의 시간입니다. 여기 뭐 댓글창에 여러분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네, 붕짜자 붕짜. 이거 이제 신원식이 한 그 아주 유명한 말인데, 네, 아주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석 선물이다. 네. 이 기각 결정이. 네. 네, 추석 선물 여러분, 네, 정말 그 좋은 선물 받으셨죠? 이제 여러분이 선물을 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소리가 수익이 정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저 고정 댓글에 저희 서울의 소리 저 계좌번호가 있거든요. 아래도 나갑니까 혹시? 네, 하단바에도 나가나요? 아, 나가네. 예, 하단바에 나가니까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는 또 이번에 새로 음반을 내서 10월 20날 콘서트를 합니다. 혹시 뭐 포스터 하나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피디님? 네, 아이고 예. 야, 사진 멋있게 나왔네. 아, 그렇습니까? 네, 10년 전 사진이라 멋있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하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네, 보러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뭐 풍자성을 막 부르거나 그러진 않지만 저 10년 전 사진이에요? 예. 안중근의 노래 등 네, 우리 독립투사들의 노래를 한동훈이 하면 부르겠습니다. 또 좋아가지고 뭐 수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네, 왜곡됐다고? 사기죄. 뭐 사기죄. 이런 거. 아이, 죄송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기각시켜 주십시오. 네, 피디님 이제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아유, 창피합니다. 네. 예, 정말 추석 전에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이 얘기만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됐습니다, 아주. 네, 속이 더 우러나고. 네. 지금 저 보니까 접속자 수도 엄청납니다. 역대급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여러분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지금 다들 들어오시고. 선생님, 이렇게 되면은 네. 한동훈은 이제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아니, 370번인가를 압수수색했다는데. 네. 그다음에 지가 그 얘기를 했어요, 2월 달인가. 아니, 뭐. 죄가 없으면은 기각되겠죠. 지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기각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까지 그동안 했다는 거는 지들이 능력이 없거나 우리가 의심하는 것처럼 일부러 한 건데 누가 봐도 일부러 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네. 할까요? 아니면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든가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윤석열이 네. 부려먹을 사냥개가 또 있냐는 거예요. 부려먹을 사냥개가 있으면 네. 자르겠죠. 제일 열받는 건 윤석열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야, 이 자식 가서 물어뜯으랬더니 가지고서 엉뚱하게 지금 너 일을 이렇게밖에 못해? 어. 한동훈 오늘 가발 벗겨지겠네. 와서 머리 박아 이 자식아 이럴 네. 수도 있단 말이죠. 이거 두 발 어떻게 해? 근데 문제는 한동훈을 대체할 만한 사냥개가 있냐 이거예요. 조선 제일 견이 없구나. 그렇죠. 검사 출신이어야 될 거고. 어허. 왜냐하면 정적 탄압이 법무부가 지금 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 사람들 잡는 거. 네. 그러려면 검사 출신이 좋을 거고 측근이 좋을 테고. 네. 실력도 좀 있어요. 한동훈 이 정도인데 더 실력 있는 놈이 있을까 싶은데. 깐족 왕인데. 네, 깐족왕인데 깐족되는 것만큼 실력이 있었어 보세요. 네. 이런 짓을 아예 안 했겠죠. 윤석열한테 얘기했겠죠. 이건 구속 못 시킵니다. 없는 죄인데. 네네. 다른 방법을 쓰십시오. 아하. 뭐 이랬겠죠. 근데 또 잘난 체 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 깐족깐족대면서 제가 뭐 약 올려서라도 잡아놓겠습니다. 뭐 열심히 하니까 윤석열을 믿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사인 딱 하면서 드디어 이재명 전자결제.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는구나. 근데 웬걸 나왔네. 네. 더 영웅이 돼버렸네. 오늘 막 윤석열은 오늘 폭탄주 엄청 먹고 지금 그러니까요. 한동훈 조인트 까이겠구만요. 네. 그래서 한동훈을 대체할 인물이 있으면 잘릴 수도 있어요. 윤석열한테. 대체할 인물이 있다면. 근데 없다면 못 자르죠. 왜냐하면 그래도 네. 제일 열심히 일을 하긴 하잖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능력이 안 돼서 그렇지. 네. 시킨 일은 굳은 일, 더러운 일 다 하잖아요. 예. 뭐 가서 똥 물어와 그럼 똥도 물어오는 놈이거든요. 이런 데 누가 하겠어요? 똥개네요. 예. 사냥개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이제 똥개인 게 들어간 거죠. 예. 어쨌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국민들 여론으로 놓고 봐도 또 뭐 도의상으로 봐도 정치적으로 봐도 자진 사퇴를 해야지 옳은 건데요. 맞습니다. 좀 할 것 같지는 않고. 이 깐족이도 또 위에서 어떻게 네. 지시하는지 지켜보고 할 거예요. 지켜보고. 네. 네.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탄핵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 내야죠. 네네. 안 하면. 예. 네. 탄핵안을 빨리 해서 이거 뭐 다음 주 초에. 네. 보니까 이번에 원내대표 아주 빨리 잘 뽑더라고요, 금방금방. 네. 좀 그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좀 해야죠, 진짜. 맞습니다. 일하는 속도가 달라졌죠. 네네. 10월 초에 탄핵합시다, 한석열. 한석열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저희들이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둘을 섞어놨군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지금. 네. 뭐 걔를 아메바스 한석열을 탄핵합시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이게 재미난 뉴스가 많았는데요. 네. 이놈이 뭐 유엔 총회 가가지고 정상회담을 무슨 40여 개국을 41개국 했답니다. 네. 야, 이거 무슨 기네스북에 올리겠다고 했다가 네네. 대통령실에서. 사람들이 하도 기가 차니까 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했는데 기네스북 얘기는 뺐다고 그래요. 뺐는데 아니 선생님 40개국은 정상회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이. 뭐 이러고서 안녕하고 가는 거죠. 10분 동안 뭔 얘기예요? 통역 놓고. 제가 보기에는 그때 바이든 이 새끼 발언했을 때가 한참 대기하다가 바이든이 안 만나줬지 않습니까? 지나치다 잠깐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48초인가? 네, 그걸 정상회담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이런 게 정상회담인가 봐 이제. 그렇죠. 48조 정상회담. 자기 이번에 10분 했으니까 많이 한 거지. 48초도 아니고. 10분이면 엄청나네요. 네, 그럼요. 아 그러네.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바이든하고도 뭐 정상회담인데 뭐 10분 동안 했으면은 10분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나중에 그 예, 예. 윤석열은 그렇고 대통령실에 있는 애들 그 있잖아요. 네. 다 주고 뇌를 한번 해부해봐야 돼요. 아, 해부를. 그 어떤 뇌일 경우 이런 식의 발상을 할 수 있느냐. 기네스북 같은 발상을. 네. 전시를 해서 이렇게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선생님 심리학인데 그거는 좀 뇌 물리학 쪽 아닙니까? 아니 그 이건 뇌 이상 있는 것 같아요. 아, 뇌 이상이니까.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까지 덜 떨어질 수가 있을까? 아. 그래서 혹시 뇌 손상이 있지 아니, 않을까?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기네스북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뭐 근거는 없습니다. 이거 김건희 생각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그 얘기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근거는 없어요. 그냥 괜히 괜시리 이것은 김건희가 생각했을 것 같아. 네, 그 얘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뭐 증거가 없으니까 뭐 딱 알 수 없죠. 근데 아니. 발상이. 근데 저는 능히 윤석열이나 이쪽 사람들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걔들 입장에서 기네스북은 그냥 1등. 아. 근데 기네스북에 꼭 자랑할 만한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밥 많이 먹은 사람, 뭐 술 많이 먹은 사람, 그렇죠.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은 기네스북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죠. 네, 그건 이재명도 올라가죠. 그 돈만 내면 된다는데.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뭐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냐 이런 것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여야 되는데 예. 얘들은 1등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국 잡지에 네. 1등으로 기록된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건 줄 생각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전능아들의 정신 세계를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정상인들이. 너무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 저희들이 세계의 맨 앞에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미국의 방패 맨 앞에 있는 그러니까 돌격대가 되고. 돌격대가 돼 있고 이건 정상회담을 해도 뭐 통역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통역이 있어야죠. 뭐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야 그러니까 10분 내에 무슨 얘기를 했겠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하이, I'm 네. number 3. 뭐 이런 정도. 창공, 건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바이든, 기시다, 아, 미. 그렇게. 그건 이제 미. 세계니까. 네, 세계니까 미 안으로. 국내 무대가 아니잖아요. 네, 세계에서도 자기 쓰리. 넘버 3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군요. 우리나라 지지해달라. 뭐 이 정도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10분 사이에. 아니,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정상회담으로 칠지 이게 궁금해요. 그건 어디서 알 수 없나요? 카운팅을. 안 치죠. 그 안 사람들은 뭐 아까 왔다 간 새끼 그 돼지 새끼가 대통령이야? 뭐 이렇게 네. 나올걸요? 완전히 기네스북이네요. 그럼요. 야, 씨, 완전히 기네스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공항에서 김건희랑 악수를 했어요, 선생님이. 네, 봤습니다. 이 심리 진짜 이건 진짜 선생님 이거 선생님밖에 분석해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 방송에서 얘기했는데요. 네네. 저 처음에 그 사진 봤을 때만 해도 네. 얘네들이 참 부부관계가 안 됐다. 아,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했었거든요. 예. 특히 윤석열이 좀 안 됐더라고. 그때 동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많군요. 예, 윤석열에 대한 동정심. 여러분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군요. 큰일 납니다. 순간 네네. 실수할 뻔했는데 네. 동영상을 보니까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윤석열이 먼저 내려가지고요. 예. 이렇게 쭉 와서 장관들하고 순서 악수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열에 있는 네. 악수를 쭉 하고 쥐가 서. 자동으로 딱 서요 끝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쫙 또 악수하고 윤석열하고도 악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보면 윤석열이 부통령이고 아. 김건희가 대통령이잖아요. 부통령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장관이나 어디. 비서. 비서. 근데 비서인데 장관하고 같이 섰으니까 이제 네. 쳐주는 거죠. 장관급으로. 이게 심리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주전 관계. 이렇구나.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있고 김건희는 그런 자기를. 거죠.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 시다바리, 네. 대통령을 받드는 뭐 이제 네. 꼬봉. 얼굴 마담.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거는 의도한 거 아니거든요. 보면 네. 장면이 아. 목적식으로 의도한 게 그냥 순간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 평소에 두 사람의 관계, 심리적 관계,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대통령실에서도 예. 실제로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도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김건희 밑으로 줄을 서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김건희 사진 더 많이 올리고. 김건희 씨는 더 많이 올리고. 예. 김건희 보호하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김건희에 대한 공격만 들어가. 네네. 실세라는 걸 아는 거죠. 그건 뭐 윤석열도 아는 거죠. 예. 집에서 근데 당해봤습니다. 보통 그 소위 말하는 영부인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악수를 하나요? 대통령만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안 하죠. 안 하잖아요, 보통. 장관들하고 왜 악수를 해요, 자기가? 이거 지가 왜 해요, 그거? 대통령이거든. 실질적인. 열받아 죽겠네요. 그럼 뭐 윤석열은 포옹이라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손내나 짜샤. 아. 수고했어.
그 표정이 그래 또 보니까. 나 외교 김건희 표정이 41개 국가원수 내가 외교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너가 잘 보조했어. 네. 이렇게 머리 안 쓰다듬은 게 다행이에요. 뭐 한 게? 머리 안 쓰다듬어 준 예. 게. 야, 참. 예,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를 하는데 코피를 흘리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애들한테도 손톱을 길게 기른 상태에서 코 파지 마라. 코 팔 때는 꼭 손톱 깎고 팔아. 네. 너무 많이 쑤시 마라. 네. 근데 이제 너무 손톱으로 찔렀나 봐요. 예.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술을 처먹었길래 해외 가서 이런 식의. 예? 참 또. 근데 사실 저는 그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고 저번에 예. 어디서도 얘기했는데 네. 영부인 외교 그를 논을 주장한 그 천공이라는 사람. 천공이 맞아요. 그런 게 있었죠. 2022년에. 네네. 영부인이 외국 사람들 많이 만나야 맞습니다, 된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치나 외교를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이 하는 거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천공의 그 말을 충실히 따르려면 예, 예. 외국에 나갔을 때 김건희가 최대한 많은 나라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천공 주문이에요. 예. 많이 만나라고. 네.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40명하고 이제 만나려고 애를 쓴 거 아니에요? 어허.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무리한 거죠. 네. 그 이제 안 그래도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막 40명을 만나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코피 막 터지고. 네. 김건희는 그래 애썼어. 애썼어. 이번에 내가 영부인 외교 잘하고 왔어. 아. 힘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게 시달렸으면. 예, 윤석열이 힘들었구나. 41명 채우라고 했는지 뭐 40명 안 넘으면 너 혼난다 그랬든지. 그러지기 바랍니다. 예, 아 정말 그 뭐 한국은 지금 이제 정말 코미디, 네, 다이나믹 코미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걱정되는 것은 네. 윤석열이 이럴 경우에 아유 내가 잘못했네. 이제 나이 시대는 끝났구나. 아하. 착해져야지. 네. 뭐 좀 국민의 말 좀 들어.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예, 이럴 경우엔 더욱 더 날뛸 가능성이 있어요. 아하, 흥분해서. 예. 그 국군의 날 행사도 저는 그런 일환으로 보거든요. 너무 신났더라고요. 네, 신났잖아요. 동영상 보니까 신나가지고 네. 아니 그 국군의 날이냐 이게 대통령의 날이냐 사실- 멧돼지의 날이냐. 윤석열 같은 권위주의자 성격자, 힘을 쫓는 네. 숭상하고 힘을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걸 제일 하고 싶어 하거든요. 퍼레이드. 보면 뭐 병사들 쫙 이거 다 자기 사병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진짜 웃겼던 거는 네. 아니 보통 시민들이 뭘 좀 그래도 흔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시민들 조직을 못했나 봐. 네, 군인들. 동원을 못했나 봐. 군인들이 흔들고 있어요. 네. 와, 근데 진짜 그 군인들 진짜 불쌍해가지고.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을 위한 잔치였다고 네, 봐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네. 자기는 좋은 거예요. 봐, 내 밑에 있는 애들. 내가 말 안 듣는 놈들 있으면 군대 동원해서 다 죽여버리고. 예. 자, 가서 북에 휴전선 가서 넘어가서 목 따와. 이러고 따오고. 이럴 거라고 네. 예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그 순간 만끽하면서 흐뭇해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심각한데 하여튼 네네. 거기에다 주한미군이 막 또 스스럼 걸어가는데 또 윤석열 생각 짧으니까 쟤들도 네. 자기 사병으로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뭐 무장을 하지 않은 채로 걸어가는데. 어슬렁. 난 무슨 저 탈영병들. 포로들 같다 포로들. 무슨 포로들이 걸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훈련시켜도 안 돼요 미군이. 아 이렇게 걸어가는 게. 네, 제식이 잘 안 돼요. 열병식은 이게 못해요. 개인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래서 트럼프가 예. 북쪽 열병식을 보고 그래 부러워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장군들한테 얘기했다가 걔 쫄랐다는 거예요. 열병식 하자고. 그 기사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요. 야,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트럼프도 못 해본 걸 자기가 한 거네 네. 이번에. 아이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할 때 장군이 왜 안 된다 그랬겠어요. 네. 그렇게 안 된다 우리는 짝짝짝짝 이거. 아무리 훈련시켜도. 아무리 훈련시켜도 안 된다. 하지 말자. 네. 그래가지고 트럼프 포기했다는 거예요. 두고두고 아쉬웠다잖아. 예. 하고 싶어서.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이 이번에 자기는 했는데 아하. 뭐 어슬렁어슬렁 거는 건 뭐 상관 안 하나 보죠. 네. 일단 뭐 군인들이 온 거 자체가 좋겠죠. 탱크도 보고 사실 그것도 주한미군이 사실 걷는 것도 사실 저는 너무 창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쫄랐을 것 같아요. 국군의 날에 네, 윤석열이 주한미군이 왜? 윤석열이 쫄랐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그러면서 전쟁 나면 자동으로 주한미군도 자기가 부려먹을 수 있을 줄 알고 착각했을 수도 있죠. 진짜 어디까지 모르는 걸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네. 무엇을 아는 걸까요? 무엇을 아는 걸까요? 이렇게 네, 이제 질문해야 알겠습니다. 윤석열을 이해할 수 있죠. 네, 이번에 좀 그 윤석열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젤렌스키 네.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젤렌스키가
미국에 이제 또 갔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갔을 때는 뭐 대환영을 받고 맞습니다. 저 미국 그 의회에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 하원 의장인가요? 이름이 뭐더라? 메카신가? 말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하원 의장이 연설 아니야 연설 하지 마. 연설 못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못했죠. 약간 찬밥 신세예요. 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완전히 지금 그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망하는 분위기죠. 예, 폴란드까지도 지금 무기 안 줘버릴 거야 이래버리고요. 손절하는 분위기. 손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네. 그 유럽 그 EU 집행위원장도 계속 뭔가 좀 야 그냥 동부 그냥 러시아 주고 정리하는 게 어때? 네. 라고 했다가 뭐 문매를 맞으니까 그냥 해본 얘기야 뭐 그런 거 말하는데 지금 젤렌스키가 지금 갈수록 이러다가 분위기가 이제 팽당할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네네. 팽당할 가능성이. 몇 달 있다가는 젤렌스키의 부패 이런 기사가 이제 미국의 언론에 뜨면서 나올 수 있죠. 이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손절을 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오늘 오다 보니까 그 기사도 있더라고요. 캐나다 의회에서 네네. 이제 젤렌스키를 초청해서 할 네네. 때 뭐 전쟁 영웅 하나 98세 네. 먹은 할아버지를 했는데 소개를 했는데 나치라는 거예요. 나치. 나치였습니다. 이게 네. 드러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퇴했어요. 거기 하원 의장이 사퇴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의 실상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예. 얘들이 나치들이구나. 아하. 그리고 문제가 많은 놈들이구나. 아.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없구나. 이미 졌구나. 네. 그래서 서방에서는 이미 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하.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예.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 지면 뭐 이미 졌죠. 졌는데 예. 이걸 역전시킬 수는 없는데 대선에서 진다는 거예요. 바이든이. 지금 그게 좀 관심사인 것 같아요, 바이든이. 맞아요. 내년 바이든 대선에서. 관심사는 뭐 우크라이나 사람 많이 죽고 이건 전혀 관심 없고 자기가 대선에서 떨어지느냐 또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가 패전으로 끝나면 대선은 필패입니다. 네. 하나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이거를 유지를 그때까지 해야 되는 끌어야 거군요. 됩니다. 끌어야 되는데 지금 유럽 나라들은 손 빼죠. 손 떼려고 네, 그러죠. 네. 너무 힘드니까. 네. 줄 것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결국 한국 것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포탄 같은 게. 예. 한국에서 지금 들어가는 거고. 이런 흐름에서 미국이 부려먹을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건 윤석열밖에 없어요. 일본도 아마 적극적으로 안 할 거예요. 예. 흐름을 빨리. 야근 놈들이죠. 이번 유엔 연설에서 윤석열은 러시아 네. 욕했잖아요. 기시다는 북에 회담하자 그랬습니다. 네. 얘들이 얼마나 야가요? 야, 진짜 야근 거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짜.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지금은 북을 때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시다가 네. 빨리 회담하자고 계속. 네, 이거 네. 계속 지금 쪼르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은 거기서 러시아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미친놈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 저는 이번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네. 굉장히 급했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지금 저 아래쪽에 호주 근방에 있는 그 도서들, 네. 이 섬들, 태평양의 섬들 이쪽에 지금 돈도 엄청 많이 쏟더라고요. 그 네. 원래 지금 중국이 싹 이게 좀 네. 먹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프리카 쪽도 지금 아프리카는 거의 뭐 이미 지금 뭐 밀려났죠. 미국에서 이제 네. 벗어나고 프랑스도 이제 철군한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동 쪽도 이미 뭐 밀려났죠. 그런 분위기에서 미국이 자꾸 막 사우디도 돈도 더 주고 야 그 비행기도 줄게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외교만 잘하면은 네.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북중러 이런 사이에서 외교만 잘하면 정말 양쪽에서 얻을 걸 다 얻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럼요. 그럴 수 미국한테 싹 다 빨리고 그렇죠. 싹 빨리고 막 알아서 퍼주고. 알아서 퍼지고 그러면서도 막 러시아를 공격하겠다고 네. 그러고요. 이런 진짜 그럴 때 뭐 이제 우리 허스는 막 죽고 싶어 환장을 했단 말을 쓰는 좀 거죠.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거의 그런 상황이죠. 국제적인 그러니까요. 상황에서는. 근데 어쨌든 미국이 그렇게 우크라이나전에서 성과가 없고 예. 만약에 전쟁이 패배로 끝난다면 네. 우크라이나 패배로 너무 치명적이에요. 아하. 미국 패권이 무너지는 예. 거, 바이든 정권이 이제 다음에 선거에서 지는 거 이런 등등. 미국이 그냥 그걸 지켜보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거기에 윤석열이가 앞장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주한미 대사가 얼마 전에 또 통일부 장관 네, 만나서 네. 뭐 자유민주 체제에 의한 예. 북통일인가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 그 얘기가 결국에는 무력 통일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말을 어떻게 하든 네. 그러니까 북쪽을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전쟁하자는 얘기죠. 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한반도에서의 긴장 고조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예. 이 필립 골드버그라고 하는 놈이 그 저 중남미에서도 이 간첩질, 공작질 네, 그걸로 이런 아주 걸로 해서 쫓겨난 놈인데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유명한 놈인데 지금 전문가죠, 와가지고 전문가. 뭐 공작할 필요도 없어요. 통일부 장관은 뭐 그렇죠. 얘들은 자기보다 더한 놈이기 때문에 아니 공작이 제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작을 하면 너무 오버할까봐
적당한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야 되는. 그렇죠. 이 정도는 그게 넘지 마. 그게 문제예요. 안 하지는 않는데 시키면 무조건 하는데 너무 많이 할까봐. 너무 과잉 행동을 할까봐 그걸 걱정할 겁니다. 아마. 예, 저도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 전단, 그다음에 확성기는 사실 어제 판결 전에 지난주부터 방송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네, 나왔어요. 뭐 엄청 멀리 나가는 굉장히 좋은 확성기를 설치하겠다고. 네. 아, 나 진짜 전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걱정입니다 이게. 네. 지금 이게 저는 굉장히 걱정이고. 이 와중에 이제 지금 그 북러 정상회담이 전에 저희가 한번 다룬 뒤로 네. 그 뒤로 이제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러 군데를 돌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우주기지만이 아니라 전투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 그다음에 뭐 태평양 함대 이런 데 많이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게다가 네네. 후속 회담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아, 그러니까요. 그 네. 라브로프인가 외무부 장관이 다음 달에 이번 달이군요. 네, 이번 달에 들어갈 10월. 아, 다음 달이군요. 10월에 또 북에 들어가가지고 푸틴이 다시 또 들어가죠. 푸틴이 또 북에 간다. 이거 네. 이례적인데요. 네,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할 얘기도 많고 합의할 사항도 많고 네네. 빠르게 지금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천연가스랄지 이런 거를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 쪽으로 팔기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판로를 좀 이쪽으로, 네,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중국, 뭐 북한, 일본. 일본 이쪽으로 이제 그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통해서 사실 그럼 여기가 진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이 뭐랄까 잠재적 성장, 그렇죠. 실질적 성장이 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한중러 네네. 접경 지역, 네네. 북중러죠. 북중러 접경 지금은 거기를 개발하려는 계획이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걸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에 활로를 열어주는 예. 아주 뭐 블루오션이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는 불모지 텅텅 비어 있는. 네. 그래서 시작만 하면 엄청난 성장 효과를 볼 수 있는 네네. 그런 곳인데 이게 그야말로 대북 적대 정책 때문에 네. 중지된 거예요. 그동안 러시아, 중국하고 이제 북이 2019년, 17년 전에는 사이가 조금 이제 안 좋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게 중지돼 있던 건데 이제 본격 가동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북쪽이. 예.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잡지에서는 몇 년 아니면 자립적 민족 경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강국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북한에 대해서 특집으로 북쪽에 대한 기사를 네네. 썼는데 그만큼 그런 거 그쪽에서 지금 관심이 많다는 거죠. 네. 이 경제 문제에 대한 그 협상 이런 것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전된다는 것은 네. 대북 제재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네. 뭐 이미 러시아와 북이 회담을 하는 순간 사실 그건 끝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은 지금 안 되는 일.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런 그 제국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뭐 짐 로저스나 이런 애들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 갈 것 같아요. 트럼프도. 그래 트럼프도. 아니, 원래 트럼프가 그 저 원산에다가 거의 뭐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호텔, 트럼프 호텔. 그러니까요. 그게 꿈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 김정은 위원장 꼬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트럼프 호텔 짓게 해달라고. 거기 짓게 달라 트럼프 타워.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북에 있는 라진 선봉 지역, 그러니까 라선, 네. 라선 지역하고 소련의 핫산, 네. 아니, 러시아의 핫산, 그다음에 중국의 훈춘 이 삼각지대를 지금 이제 네네네. 개발을 하자는 게 오랫동안 지금 얘기된 네, 거라고 그럼요.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국도 그러면- 원래 참여하기로 돼 있었어요. 예. 한국도.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엄청나게 경제적인 부상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루빨리 진짜 이 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좀 현실적인 좀 그러려면 일단 지금 전쟁을 막아야 되고요. 예, 한반도에서. 그러니까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려야 네. 되는 게 거기에 있어요. 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이재명 대표도 단식 시작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보이니까 그게.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네. 전쟁 위기 막고 남북 간의 이제 화해와 통일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잖아요. 엄청난 예. 기회 아닙니까? 지금 열렸잖아요, 드디어. 그러니까요. 예, 그 광활한 우리 조상들이 꿈꿔왔던 만주가 열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인구도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경제개발이라든가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거 해결하는 데는 아주 뭐 엄청난 좋은 곳입니다. 예. 시장도 엄청 크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살아날 길은 사실은 북방 경제다라는 얘기가 예. 꽤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예. 그걸 놔두고 지금 뻘짓하는 거예요. 예. 죽으려고. 예, 그렇습니다. 좀 러시아의 천연가스만 그쪽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지금 우리가 내는 가스값 지금 여러분
가스값 엄청 올랐죠 올해. 올랐습니다. 가스값, 전기값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올랐죠. 이거 뭐 절반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더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살 길도 참 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것이 절실한 것 같고요. 윤석열 하루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살 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오늘 어제 기각이 되고 좀 약간 신이 나가지고 너무 흥분 상태로 방송을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지 않았나 모르겠는데요. 어이구, 뭐 진짜 접속자 수도 엄청나네요.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명절 때 탄핵을 같이 가족분들이랑 결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강인한 의지 굳건한 정신 불꽃 심지가 되어 흔들리거라 광장이 채워지도록 우리의 열정을 따라 세차게 더욱 세차게 거둘 수 없는 투쟁의 불꽃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리라 촛불이 세차게 타오르거라 승리의 날 더없이 춤을 추리라 신임 대통령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을 촛불로 응징하자! 열정을 따라 세차게 더욱 세차게